어떤 주식이요? 정말 아무런 특별한 소식도 없는데 갑자기 110%가 폭등해요. 그러다가 또 아무 이유 없이 55%가 폭락하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투자자라면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런 극적인 롤러코스터의 중심에 서 있는 핵 에너지 스타트업 오클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오클로의 주가는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기술에 투자할 기회일지 아니면 그냥 위험천만한 투기판에 불과한 건지 오늘 오클로의 기술, 또 그 안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그 거대한 만약이라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를 둘러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요. 이게 단순히 어떤 투자 분석을 넘어서서 우리가 미래 에너지에 대해 뭘 기대하고 또 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거울 같기도 하거든요. 아, 거울이요? 그럼 그 거울 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먼저 이 정신없는 주식시장 롤러코스터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클로 주가 움직임 이건 정말 드라마틱해요. 지난 10월에는 주당 175달러에 거의 육박하면서 정점을 찍더니 그 이후에 불과 얼마 만에 55%나 폭락해서 지금은 8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지점은요. 그렇게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250% 이상 상승한 상태라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이걸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인가? 하다가도 이러다 완전히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소위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위험한 시도일까요? 아니면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어야 해요. 이 모든 주가 변동이 일어나는 동안 오클로라는 회사의 사업 계획이나 기술 모델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회사 자체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혼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 모든 변동성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난 8월에요. 오클로가 미국 에너지부의 차세대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에 선정이 됐어요. 아,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호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뉴스가 발표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 그런 대형 호재에는 시장이 즉각 반응하기 마련인데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정말 기이한 건 그 이후예요. 아무런 중요한 뉴스 없이, 정말 아무런 공시나 발표도 없이 갑자기 주가가 110% 넘게 폭등했고 와, 또 얼마 뒤에는 아무런 악재 없이 55%나 폭락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야말로 상업화 이전 단계에 있는 소위 스토리 주식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스토리 주식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러니까 오클로는 아직 매출도 이익도 심지어 상업적으로 가동되는 제품도 없는 회사예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네. 지금 회사를 움직이는 건 오직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성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기업의 실제 성과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상상력과 추측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심리의 영역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투기적인 움직임이 그냥 시장의 광기라고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 광기 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뭔가 더 큰 흐름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시장이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건 단순한 투기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해요. 그 목마름이 오클로라는 회사를 통해서 분출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대감의 원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오클로의 기술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오클로가 개발 중인 오로라 파워하우스라는 거요. 근데 이게 사실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기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수십 년 된 기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에 가깝습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네.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에 사용되던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강력한 엔진 설계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주 작고 효율적인 형태로 바꿔서 동네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소형 발전소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비유 덕분에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핵심은 검증된 기술을 작고 효율적인 패키지로 만든다 이거군요. 기술적인 명칭은 소형 모듈식 소듐 냉각 고속로죠. 영어 약자로는 SMR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배경을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자면 소듐 냉각 고속로 자체는 1950년대부터 연구되어 온 꽤 오래된 기술이에요. 미국에서도 과거에 수십 년간 대형 원자로 형태로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여러 이유로 모두 폐쇄됐지만요. 잠깐만요. 만약 수십 년 전에 이미 있던 기술이라면 왜 지금 와서 이게 다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그때는 해결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오클로가 해결했다 뭐 이런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의 대형 원자들은 몇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해서 발전 효율이 좋고 핵폐기물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었죠. 오, 장점이 있었네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어요. 냉각제로 물 대신 액체 소듐을 쓰는데 이 소듐이 공기나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해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었거든요. 아, 위험했군요. 네, 그리고 건설 비용도 천문학적이었고요. 오클로의 혁신은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이 기술을 거대하고 위험하게가 아니라 아주 작고 모듈화되고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으로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의 문제였고 오클론을 그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허들을 마주하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SMR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아직 미국 내에서는 단 하나의 SMR도 규제 당국의 최종 운영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와, 오클로는 아직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 아주 높고 험난한 규제와 기술의 장벽을 넘어야만 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투자가 거의 성공 아니면 실패,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양자택일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인데요. 실패의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볼까요? 가장 먼저 시제품 원자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그냥 게임 오버죠. 회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위험이죠. 하지만 설령 원자로가 기술적으로 성공적으로 작동한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수많은 다음 단계의 허들이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원자로가 돌아가긴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를 훨씬 적게 생산한다거나 혹은 건설, 운영, 유지보수 비용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수십 가지 변수 중에 단 하나만 삐끗해도 사업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이 위험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 그러니까 투기자에게는 성공적인 프로토타입 테스트 완료 같은 단기적인 호재만은 충분해요. 아, 그 뉴스에 팔고 나가면 되니까요. 네, 그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폭등할 테고 그때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오면 그만이니까요. 그 이후에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는지 마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겠네요. 성공적인 테스트는 그저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술이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이 기술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중요해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승인 과정만 해도 수년이 걸리고 수억,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대한 장벽이거든요. 우와,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드는군요. 네, 실제로 다른 SMR 개발사인 뉴스케일 파워도 이 과정을 통과하긴 했지만 결국 비용 문제로 첫 상용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죠. 아, 기술적 성공이 사업적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뼈아픈 사례예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위험을 뚫고 오클로의 사업 모델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려면 결국 이 회사의 가치 평가 문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클로의 기업 가치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널뛰기를 했어요. 불과 1년 사이에 4월에는 2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정도로 평가받다가 10월에는 무려 257억 달러, 약 30조 원 이상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122억 달러, 한 15조 원 수준이에요. 이 숫자들만 봐도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현재의 재무제표만 보면 가치를 매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식을 써야 하죠. 이걸 더 큰 그림에 연결해서 만약 모든 것이 성공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잠재적 가치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의 가치를 미리 계산해 본다는 거군요. 네, 오클로는 현재 잠재 고객들로부터 확보한 비구속적 계약,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14기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14기가와트.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 회사들의 현재 시가총액은 각각 257억 달러와 342억 달러에 달해요. 그렇다면 오클로가 만약 그 파이프라인을 모두 현실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금의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상승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투자를 마치 바이오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신약 개발 회사 같은 거요? 맞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을 앞둔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진 회사와 같죠. 성공하면 블록버스터 신약이 돼서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주지만 실패하면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요. 그렇죠. 현재 오클로의 주가는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확률적 베팅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해요. 성공 확률에 돈을 거는 거군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그 확률을 감안했을 때 싼 건지 비싼 건지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엄청난 잠재력에 비하면 지금도 너무 싸다고 말할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아직 실체도 없는 회사에 10조 원이 넘는 가치는 터무니없다고 말할 거예요. 누가 맞는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겠죠. 결국 모든 것은 오클로가 그들의 원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오클로는 한마디로 거대한 역소를 품고 있는 회사 같아요. 한편으로는 검증된 과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실행 위험과 투기적 변동성이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있죠. 맞아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기회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막대한 위험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만약 if라는 한 단어로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클로가 만약 그 험난한 길을 모두 통과해 성공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 과정에서 실패한다면 그 두 가지 미래 사이에서 시장은 이렇게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클로 주식을 사야 할까? 라는 직접적인 질문 대신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클로와 같은 회사에 대한 이 뜨거운 관심과 투기적 열풍은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희망과 불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고요. 그건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한 회사의 주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어쩌면 이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게임 체인저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때로는 비이성적인 열광으로 또 때로는 극심한 공포로 나타나는 거죠. 오클로의 롤러코스터는 바로 그 거대한 시장의 심리를 비추는 거울인 셈입니다.